안녕하세요. PAGM의 아나운서 손은채입니다. 이제 따뜻했던 봄을 지나 푸릇푸릇한 여름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은데요. 점점 더 푹푹 찌는 날씨가 여름이 왔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방송은 저번 첫 번째 방송과 달리 사연 소개와 신청곡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5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첫 주제는 농구의 효능입니다. 이 주제는 체육부와의 콜라보로 택됐던 주제입니다. 콜라보는 계속 지속할 예정이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구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면 농구는 구기 종목 중 하나로 공을 림에 넣는 것을 득점으로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득점을 해 점수가 1점이라도 더 높은 쪽이 승리하는 스포츠 경기 중 하나입니다. 총 4쿼터로 진행되며 전후반으로 진행되는 경우 한 쿼터에 20분, 총 40분으로 진행되고 4쿼터로 진행될 경우 한 쿼터에 10분씩, 총 40분으로 진행됩니다. 농구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 매시추세츠주의 YMCA 체육학교에서 근무하던 캐나다인 제임스 네이스미스 씨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실내 운동을 고안하던 중 바구니에 공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있는 스포츠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농구의 효능은 총 5가지인데요. 최대한 짧게 추려봤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 향상입니다. 농구는 지속적인 점프, 회전, 빠른 방향 전환으로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순발력도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속도와 협응력 향상입니다. 농구는 속도, 손과 눈의 협응을 필요하는 스포츠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떨어질 때 먼저 인지하여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체력 강화입니다. 빠른 속도의 게임으로 인해 농구는 심폐지구력과 체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움직임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는 정신건강 개선입니다. 농구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경기 중 집중력과 결단력이 요구되며 이는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승리와 팀워크는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정신적 만족감을 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농구는 팀 스포츠로서 팀원들과의 협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은 즐거움과 함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농구의 효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항상 저희 반 남자애들이 하는 것만 봤지 관심을 가지거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사실에 대해 조사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조사를 하면서 가끔 아이들이 농구하는 모습을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저도 언젠가 농구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두 번째 뉴스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뉴스 주제는 엘리베이터의 원리입니다. 다들 엘리베이터 안 타보신 분 없으시죠? 아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엘리베이터는 고층 건물이나 깊숙한 지하까지 건물이 지어지면서 1층에서 고층으로 또는 지하로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수직 상승, 수직 하강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엘리베이터 역사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엘리베이터는 BC 200년경 그리스 아르키메데스가 개발한 도르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사례를 들자면 약 200년 전 나폴레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계단 대신 의자와 도르래를 이용해 여왕을 층과 층 사이로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루이 15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나는 의자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엘리베이터는 고대 로마 콜로세움에도 설치되었다고 하며 한국의 승강기 시조는 다산 경야궁 선생의 수원 화성 축조에 사용된 거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의 기본 구조와 가장 흡사한 엘리베이터가 실용화된 것은 오티스의 발명이 있던 19세기였는데요. 1853년 오티스는 밧줄이 장력을 못 이길 때 2개의 철로 만든 톱니가 제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낙하 방지를 발명하여 세계 최초로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오티스의 이름의 엘리베이터는 전 세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리타분한 역사 얘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두 번째 뉴스 주제는 엘리베이터의 원리라고 했죠.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엘리베이터는 도르래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도르래의 원리 중 고정 도르래의 원리로 설명됩니다. 고정 도르래의 원리는 줄을 감은 바퀴의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는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어 직접 힘의 이득은 볼 수 없지만 방향을 편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도르래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특징을 사용하여 옛날엔 우물물을 퍼오기 위해 사용됐던 것이죠. 좀 더 현대화적으로 구조를 살펴보자면 엘리베이터의 운행 통로의 가장 윗부분에는 고정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고 이 고정 도르래는 두꺼운 쇠 로프로 연결되어 있으며 로프의 한쪽 끝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카가 연결되어 있어 전동기가 로프를 풀었다 감았다 하며 이 카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로프의 다른 한쪽 끝에 카의 무게와 거의 같거나 1.5배 정도의 무게인 평형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평형추는 전동기의 불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읽고 썼는데도 정말 복잡하군요. 역시 과학의 세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상시 생활에서 잘 쓰이는 기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뉴스를 마무리하고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명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씨만큼이나 요즘 하루하루가 좋은 날입니다. 우리 판교중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학부모의 한 명으로 바라고 있을게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따뜻한 말과 함께 신청곡도 써주셨는데요. 김유나의 유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도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판교중학생 보호자입니다. 판교중학교 학생 여러분,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날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국가에 관해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정부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금세기에 생물의 대멸종, 인류의 건강 악화, 지구의 기후 파괴 등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복원하는 것이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인류와 지구의 향후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판교중학생 여러분들도 생물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이유를 알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청곡은 산지업고 티어 OST 김양중의 그랬나봐 부탁드립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렇게 알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보내주신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마지막 신청곡 뉴진스의 어텐션 틀어드리며 PAGM의 아나운서 손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